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진도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리고 저번 과제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 2차시 전부터 조금 1단원 수업 내용을 꼼꼼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심화 학습과 과제를 내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진도계획표를 운영했을 때 5월 말까지가 1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어요. 지금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1학기 때 진행되는 그 단원의 범위가 3단원 문화변동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마무리가 1단원이 빨리 되어서, 어, 지금 막 진도를 등교 수업 전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놨던 차시보다 지금 2주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음, 다음 주까지는 이제 1단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2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을 해서, 그렇게 진도가 나갈 예정이고, 대신 1단원에서는 선생님 등교 수업으로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1단원에서 내주었던 그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이제 심화 과제 수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번 차시 때 배웠던 이 순간을 보는 법이라는 지식 채널 이 영상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이 그 환상적인 실험 1부, 2부가 나갔었죠. 이 과제는 지금 이 순간을 보는 법이라는 과제입니다. 그 지식 채널 시청하고 나서 쓴 과제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1번 내용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동영상 내용은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미시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미시적 관점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복습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내용이 선생님이 했는데 또 동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선은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미시적 관점,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 어디 노트 같은데 적어두실 친구는 적어두고 교과서에 적어도 되겠죠. 그 파트 부분에. 우선은 미시적 관점.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특징을 잡아서 해볼게요. 만약에 사회 현상을 보는 원인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점, 그 다음에 대표 이론, 이렇게 딱 세 개만 잡아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미시적 관점은 어떻게 본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다. 거시적 관점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 혹은 집단 혹은 법률 혹은 제도 등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각각, 이번에 N번방 사건,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범죄가 일어났죠. 그럼 이 N번방 사건을 가지고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N번방 사건의 이런 범죄가 높은 이유는 이
이 성적 착취에 대한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다. 그쵸? 뭐, 그, 박사, 그 다음에 뭐, 누구니, 갓갓, 뭐, 고단방 운영하는 그런 아이들의 도덕성의 결여다. 이 도덕성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죠. 이 미시적 관점은. 그럼 거시적 관점은 어떨까요? 아니다. 이 성착취 문화가 문화를 촉진시키는 이 사회적 인식과 법과 제도 등 뭐 텔레그램방 이런 이 인터넷상의 온라인상의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 미시적 관점을 봤을 때 비판돼야 될 점은 뭘까요? 사회 구조 전반에 반성이 부족하겠죠. 다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겠죠. 그냥 이 사회 구조가 항상 다 해야 되고, 이 틀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개인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미시적 관점에서의 문제, 여기서 상징적 상호작용이 미시적 관점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쵸? 상징적 상호작용. 근데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순간을 보는 법은 뭐 시장 통해서 보여지는 또 사람들 간의 움직임 그리고 사물이 다 이제 미시적인 관점으로 초점이 이게 집중되어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처럼 이제 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자율적인 문화 현상이 아닌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미시적 관점이라고 보는 게 더 옳은 대답이다.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또 나누죠. 기능론과 갈등론. 기능론은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서 각 구성원이 각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입장. 갈등론은 어때요? 투쟁이죠. 진보적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영상에 나온 관점의 특징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대로 적으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 좀 이 특징을 한번 적어보자고 하면 틀린 친구들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미시적 관점은 사회적 행위자와 뭐라고 적을까? 그들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춰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들의 상호작용 초점에 맞춰. 이렇게 쓰시면 옳은 대답.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곳에 이 관점을 통해 보여진 예시를 적으시오. 자신만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답 쓴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자신만의 예시? 교실 속에서의 예시를 들어봐도 되고, 가족 구성원에서의 예시를 들어봐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일화, 예를 들어서 뭐 장발장이, 제가 읽은 책에서 나온 장발장이 빵을 훔쳤는데, 이 빵을 훔친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통해서 거시적 관점으로 또 미시적 관점으로 예시를 들어도 옳은 좋은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다양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 자기 스스로의 예시를 들었으면 훌륭한 서술형 평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내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그 사회문화 과제를 잘한 친구들을 제가 뽑았는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우선은 사회문화 과제 냈을 때 두 번째 그 지식 채널 2 같은 경우는 뭐였죠? 환상적인 실험 연구였죠. 그 학생이라는 이제 밀폐된 이 실험실 안에 교실이라는 실험실 안에 학생들을 이제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죠. 실험 대상 학생을.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있고 어떤 수직 방법에 해당되는가 했을 때 2학년 7반의 모 학생이 적은 대답이 저는 선생님 참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이해를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2학년 7반의 어떤 친구는 우선에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사회문화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 어떤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하는가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 관찰법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답은 실험법이죠.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의 유의 상황인가? 우리가 이제 실험법의 유의점을 보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해도 되는 연구인지 그 다음에 실험 대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전에 그 수업했던 내용 중에 그 어떤 예를 들었죠. 실험 보고서를 했는데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고등학생 20명을 뽑아서 이렇게 두 집단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한 집단은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겠죠. 그리고 한 집단은 그냥 평범한 이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열흘 동안 이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했던 학생들의 폭력성이 아주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원래대로 생활했던 이 모범생들은 뭐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실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실험 대상자의 폭력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어때요? 실험 대상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그쵸? 아무리 실험 결과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실험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그 우리가 봤던 그 환상적인 실험이라는 동영상에서 보면 어때요? 그 학생들을 실험의 도구를 삼았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그 홀로코스트에 나오는 무서운 실험이었죠. 그 진짜 나치들이 독일 전 나라의 사람들을 국민들을 통제하고 어떠한 이 그들만의 이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어때요? 결국에는 몇백만이라는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자행했던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실험이었는데 뭐 이 학생들이 뭐 이 독일 국민들이 뭐 살인을 하려고 뭘 하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러한 통제와 이런 사상을 통해서 그냥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죠. 그때 교사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했던 그 실험의 그 파도, 그쵸?
이 파도라는 이 가입을 한 친구들, 그리고 이 배지를 달고 인사를 하는 이 친구들도 그냥 하나의 놀이와 실험처럼 자행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걷잡을 수 없이, 그쵸, 가입한 친구들도 200씩 늘고 전교생들이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말과 그 통제된 이 독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런 무서운 실험이 진행이 되었죠. 이 2학년 7반의 한 학생은 실험법이라 적었고 그 다음에 수집 방법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은 실험인지 판단하고 실험 결과나 과정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관찰법에 해당되고 그 참여관찰법에 대한 특징을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관찰법에도 해당이 된다. 왜냐면 그 선생님이 어때요? 실험했던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서 했죠. 근데 조금의 문제가 있어요.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구 대상자들의 생활에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환상적인 실험이라는 그 지식이 이 채널에 나온 동영상은 어때? 그 선생님이 이 통제하는 우두머리였죠. 이거 완전 너무 그냥 그 깊이 개입을 했죠.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보니까 또 참여관찰법이라고 적은 친구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이해를, 좀 자기 나름의 참여관찰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친구 중에서는 이런 답안도 있었는데, 좀 수준 있게 썼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다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에서 실험을 설계한 역사교사 론 존스는 실험을 설계하고 독재자의 역할로서 실험에 직접 참가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의 참여 관찰법을 활용했다. 해당 사례는 피실험자인 파도운동에 강하게 몰입했고 실험자조차도 독재자의 역할에 몰입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의 자료 수집 방법이 유의사항이다라고 했는데 나름 이 지식인 채널을 보고 이제 좀 구체적인 기술을 했다 해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법이라고 적은 친구,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의 느낀 점을 선생님 한번 읽어줘 볼게요. 실험법을 공부할 때 사회 현상을 보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인데 뭐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문장을 교과서에 적어 놓은 건지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보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어릴 적 읽었던 안내의 일기를 보며 실제 영상을 찾아보곤 그들의 감기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릴 적 의문이 지금 해소된 것 같아 신기하였다 라고 적었거든요. 선생님, 이 친구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이제 수시로 갈 경우에 논술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 소개서에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의 구체적인 느낀 점을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쓰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 친구만의 독특하게 잘 쓴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뭐 이렇게 내용들을 어디서 짜집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느끼고 판단해서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 2학년 7반 이 친구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 싶어서 뽑아서 따로 읽어줬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실험법은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 이 내용이 아니구나.
실험법은 인위적인 상황을 조성해서 독립변이를 처치한 후 그것이 종속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실험법이죠. 근데 이 유의할 점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실험 대상자에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주의 깊도록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왜 이 내용이 참여관찰법이 아니라 실험법인 이유는 그 2번 문항의 답이 환상적인 실험에 관한 그 지문의 답이 왜 참여관찰법이 아니냐 하면 연구 대상자가 생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어쨌든 실험법과 참여관찰법 한번 비교 한번 더 나중에 해보시고, 오늘 수업은 과제 한번 복습하고 친구들이 많이 틀린 부분 짚고 넘어가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영상 올리고 또 심화 과정 과제를 낼 거예요. 심화 평가, 이제 서술형 평가를 낼 건데 그때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내 자소서랑 혹은 사회문화 이 논술을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이제 이해를 넣어서 기술하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행평가도 다 이런 식으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 내주는 과제를 통해서 좀 더 이 수행평가도 연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도 많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천천히 복습할 때 개념을 머릿속에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